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늘 상대방의 겉모습을 먼저 봅니다. 말투, 표정, 옷차림, 학력, 직업.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전부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리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려거든 돈을 쓸 때를 보라. 왜 하필 돈일까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그 사람의 가장 은밀한 본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점잖고 온화하게 행동하던 이도 계산대 앞에서는 달라집니다. 어떤 이는 슬쩍 뒤로 물러서며 자신이 낼 차례를 피해버립니다. 다른 이는 큰 소리로 내가 낼게 하며 체면 치레를 하지만 속으로는 아까워하며 그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돈은 단순한 지불 수단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 인간관계에 대한 태도, 더 나아가 삶의 품격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돈을 쓰는 순간이야말로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결정적인 때라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행이나 식사 자리에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을 겁니다. 분명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내지만 정작 계산 순간이 다가오면 누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금세 드러납니다. 누구는 이번에는 내가 할게 하며 자연스럽게 카드를 꺼내고 누구는 고개를 돌리며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기를 기다립니다. 그 작은 순간에 말로 다 하지 못한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비칩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매너가 좋은지를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건 그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나누는가 하는 점입니다. 돈을 쓰는 태도는 곧 타인을 대하는 태도이자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은 평생 돈을 모으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다 주겠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현재의 가족들에게는 늘 인색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이들은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남겨줄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할 때 느낄 수 있는 따뜻함이었는데 그는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반대로 넉넉하진 않았지만 자식이 힘들 때 작은 돈이라도 따뜻하게 건네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돈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느꼈고 결국 그 가정은 서로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돈 쓸 때 본성이 드러난다는 말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힘을 가집니다. 말보다 확실한 건 행동이고 행동 중에서도 돈을 대하는 태도만큼 정직하게 마음을 드러내는 것도 없습니다. 오늘은 그 첫 이야기를 열며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 그 중에서도 돈을 쓸 때라는 주제를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화날 때 드러나는 본성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착하고 점잖아 보이던 사람도 화를 내는 순간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속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정약용은 성냄은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한다라며 분노 속에서 인간의 본 모습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화를 참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나 친구처럼 편하다고 생각하는 이들 앞에서는 경계심이 풀어지고 속에 감춰둔 성질이 그대로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소리치는 사람을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유머러스하게 행동하지만 자신보다 약자라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억눌렀던 분노를 아무렇지 않게 쏟아냅니다. 그 모습은 결국 평소에 숨기던 본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화가 날 때조차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리며 말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지만 너와의 관계를 깨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담겨 있지요. 그런 이는 오히려 신뢰를 얻게 됩니다.
화를 내는 방법이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상담 중에 자주 듣는 사연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버릇없이 말할 때 부모가 참고 참다가 어느 날 폭발해버립니다. 그 후로 대화는 단절되고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순간의 화가 평생의 틈을 만들고 맙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 말이 속상하지만 그럼에도 널 이해하려고 한다. 그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열고 다시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화난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곧 가족의 미래를 바꾸는 열쇠가 되는 셈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잘 될 때가 아니라 꼬일 때 드러납니다. 순조로울 때는 누구나 친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존심이 상할 때, 그때 어떤 표정과 어떤 말을 내뱉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인격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 즉, 분노 앞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자가 비로소 존경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화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불씨이기도 하지만 그 불씨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오히려 관계를 단단히 묶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가까운 사람과 다툴 때 한 번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상대의 본성이 드러나는 때이며 동시에 나 자신의 품격이 드러나는 때라는 것을요. 다음에서는 세 번째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 바로 약속을 지킬 때와 어길 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어도 될지 아닐지를 알고 싶다면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바로 약속입니다. 정약용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자, 큰일은 맡을 수 없다라 말했습니다. 작은 약속 하나에 그 사람의 신뢰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약속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늘 늦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결국 사람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반대로 사소한 약속도 지키려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면 미리 전화해 양해를 구합니다. 이 작은 행동이 결국 신뢰를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곁에는 늘 사람이 모이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믿고 함께하려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 자주 약속을 어겼습니다. 금방 집에 갈게 해놓고 술자리에 늦게까지 있었지요. 처음엔 아내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자 아내는 남편을 믿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부부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큰 배신이 아니더라도 작은 약속이 반복적으로 깨지면 사람은 더 이상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부부는 달랐습니다. 남편은 늘 말과 행동이 일치했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먹자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하려 했습니다. 그런 신뢰가 쌓이다 보니 아내는 언제나 마음을 놓고 의지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는 이렇게 작은 신뢰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크고 화려한 말보다 중요한 건 약속을 지키는가입니다. 친구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자주 어기는 친구는 언젠가 중요한 순간에도 나를 실망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친구는 인생의 위기 때도 손을 내밀어 줍니다. 정약용은 신용은 천금보다 무겁다라고 했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는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인간관계의 기본이자 본성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여러분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위에서 늘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는 건강할까요? 아니면 조금 늦더라도 항상 양해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편안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거창한 순간이 아니라 작은 약속에서부터 드러납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태도,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미래와 인간관계의 깊이를 결정짓습니다. 다음에서는 네 번째, 사람이 돈을 쓸 때 드러나는 본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그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꼭 지켜보셔야 합니다. 정약용은 재물을 쓸 줄 모르는 자, 덕을 세울 수도 없다라 했습니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곧 그 사람의 품성과 삶의 지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을 치장하는 데만 돈을 씁니다. 비싼 옷, 명품 가방, 값비싼 음식에는 아낌없이 쓰지만 부모님 생신이나 친구의 어려움에는 지갑을 닫습니다.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자기 과시를 위해서만 쓰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이는 자신의 생활은 검소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흔쾌히 손을 내밉니다. 때로는 크게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베풉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늘 신뢰와 존경이 따릅니다. 돈을 쓰는 방식이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밥을 같이 먹을 때 늘 남이 사주기만 바라거나 아주 작은 돈마저 아까워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서글퍼집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아,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겠구나. 돈이란 그만큼 사람의 본성을 가장 빨리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물론 무조건 많이 쓰는 사람이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돈을 허투루 쓰는 사람은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돈을 쓰는 태도입니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지, 그 과정에서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지가 그 사람의 품격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물은 모으기보다 쓰는 데 달려있다. 돈은 쌓아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덕이 되기도 하고 욕심이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 속에는 사람의 본성이 돈과 함께 움직인다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쓰는 태도는 결국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돈을 자기만을 위해 쓰는 사람은 언젠가 고립됩니다. 하지만 함께 나누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누군가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돈의 흐름 속에 관계의 진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 한 번만 관찰해도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서는 다섯 번째, 말 한마디에서 드러나는 본성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은 결국 말로 드러납니다. 정약용은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라 했습니다. 말은 단순히 입술의 움직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사고가 그대로 흘러나오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한 모임에서 만난 일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인데 그 사람은 인사 대신 남을 헐뜯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저 사람은 늘 늦는다더라. 그 집안은 형편없다더라.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늘어놓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속으로 판단합니다. 아, 이 사람은 신뢰하기 어렵겠구나. 말 한마디가 이미 그의 본성을 다 드러내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이는 말을 아껴서 할 줄 압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부정적인 말보다는 격려와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에서 드러나는 품격의 차이입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덕을 세우는 도구요, 화근을 부르는 뿌리다.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망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말 한마디가 칼보다 날카로워 사람의 가슴을 깊이 베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무심코 던진 말 때문에 관계가 틀어져 버린 일, 혹은 따뜻한 한마디로 오해가 풀리고 다시 가까워진 일, 모두 말의 힘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말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항상 숙고합니다. 말에서 드러나는 본성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말이 늘 부정적이고 비난조라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불안과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둘째, 말이 가볍고 수시로 바뀐다면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말이 무겁지만 따뜻하다면 그 사람은 내면이 단단하고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상대방이 내게 어떤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 듣는 동시에 내가 어떤 말을 내뱉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말은 곧 나의 얼굴이자 내가 쌓아온 인생의 무늬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말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사람, 말은 서툴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 결국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을 말하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본성의 힘이자 말이 지닌 무게입니다. 다음에서는 마지막 여정,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조언과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눈은 무엇보다 소중한 지혜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은 평소의 행실보다 뜻밖의 자리에서 본성이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일상적인 모습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 특히 작은 선택의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니체는 인간을 두고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위기의 순간이 아니라 사소한 일상에서의 태도다라고 했습니다. 거창한 사건에서가 아니라 밥을 먹을 때, 돈을 쓸 때, 남의 말을 들을 때 이런 순간마다 습관처럼 드러나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버드대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는 사람의 진짜 성격은 그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라 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잘하는 건 누구나 쉽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없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웁니다. 본성을 꿰뚫어 보려면 화려한 말이나 포장된 이미지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작은 습관과 태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돈과 관련된 선택에서 드러나는 태도. 둘째, 힘없는 사람에게 대하는 말과 행동. 셋째,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이 세 가지가 본성을 읽는 가장 확실한 창입니다. 플라톤은 인간을 가면 쓴 존재라 했습니다. 누구나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가면을 씁니다. 겉으로는 예의 있고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가면은 오래 쓰지 못합니다. 결국 어느 순간에는 흘러내리고 그 틈으로 진짜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단번에 판단하지 않고 차분히 시간을 두며 관찰합니다. 관계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지켜볼 때 비로소 본질이 보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매너 있고 다정하다가도 몇 번의 식사 자리, 몇 번의 대화에서 점점 본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 또 반대로 말수가 적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꾸준히 성실하고 진심을 보여준 사람.
우리는 결국 후자와 오래갑니다. 정약용의 명언처럼 사람을 알아보려면 그가 무엇을 욕심내는지 보라. 욕심의 모양은 곧 본성의 모양입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관계를 해치고 자신의 삶조차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부모, 현명한 친구, 올바른 동료는 자신의 욕심을 절제하고 타인을 헤아리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평가하려 들지 말고 천천히 지켜보며 말과 행동 속에 숨어있는 일관된 습관을 포착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남긴 인간관계의 깊은 지혜입니다. 곧 마지막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여러분이 어떻게 인간관계에서 현명하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노년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과 그 본성을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돈을 쓸 때, 밥을 먹을 때, 연락을 주고받을 때, 그리고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나타난다는 점을 여러 철학자의 지혜와 사례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정약용은 사람을 다스리려 들면 결코 평화가 오지 않는다. 스스로를 다스리면 관계는 저절로 편안해진다라 했습니다. 즉, 인간관계의 출발점은 상대방을 바꾸려는 욕심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르게 하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란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굳이 이해를 구하거나 억지로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론 침묵이 최고의 대답이 되고 물러남이 가장 큰 지혜가 됩니다. 마음속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맞지 않는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 그것이 평생을 편안히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겉모습에 속지 않고 사소한 습관을 보며 말보다 행동을 보며 약자와의 관계를 통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통찰입니다. 이 기준만 잘 세워도 여러분의 삶에서 불필요한 상처와 배신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은 결국 단순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지키고 필요 이상의 기대를 하지 않고 마음을 나누되 전부를 내어주지 않는 것.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훨씬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친구든 자식이든 배우자든 이웃이든 적당한 선을 두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모든 관계의 기본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니체가 남긴 말 중 오늘의 결론과 맞닿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그 기대는 절반으로 줄여라. 그러면 상처는 반으로 줄고 기쁨은 2배가 된다. 우리가 살아가며 지켜야 할 관계의 균형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할수록 상처도 커지고 실망도 깊어집니다. 하지만 적당히 줄이면 오히려 마음은 편안해지고 작은 행복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인간관계에 매달리며 고통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와도 다 잘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몇 명의 진실된 사람과,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진짜 행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작은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 본성을 읽는 눈을 기르고 불필요한 관계에 힘을 쏟지 말며 적당한 거리와 침묵을 배우는 것. 그것이 정약용이, 그리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강조한 지혜였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며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고 인간관계에서 자유로워지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본 순간, 혹은 관계 속에서 깨달음을 얻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며 더 큰 지혜를 쌓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와 일상이 더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